중학교 다니실 때 성적 말고 달리기 몇 등 하셨어요? 제일 저는 잘한 게? 항상 꼴등. 난 아. 항상 1등. 난 달리기 잘했어. 난 최고 잘한 게 3등이야.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같고, 난 매달리기도 항상 1등으로 떨어져. 1등으로 떨어져. 어, 나는 1등으로 보기보다 떨어져. 체육을 잘했어. 근데 꼴등하시고 제일 먼저 떨어졌는데도 제일 당당하게 얘기하시는데 난 그냥 항상 그게 내가 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등수가 뭐라고 그치? 그런 거 갖고는 한 번도 등수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진 않았지. 근데 지금은 등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 나는 어렸을 때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 보면 그런 거 이렇게 지는 거를 내가 막 분해했던 것 같아. 나는 개념이 없었어. 진짜? 분해하고 난 그런 것도 있었어. 조직해서 그래. 시골에서 이제 우리 사촌들이 오는데 나랑 또래가 비슷한 한 살 언니가 있었어. 근데 걔가 언니지 사실은 겨울방학마다 우리 집에 와. 그럼 우리 엄마가 외숙모인데 갈 때쯤에 되면 한 달 반, 한 달 정도일 때 우리 집에 겨울을 나고 가는데 맨날 이렇게 예쁜 옷을 사주고 나는 손님이니까 이제 사서 이제 예쁘게 해서 보내는 거야. 고모 딸이니까. 그거를 그렇게 분해하고 또 무슨 단장선거에서 막 떨어지면 그거를 분해하고 달리기도 막 지면 그거를 분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 어렸을 때. 한 번도 없었어. 오늘 우리 저기 그래. 군기 대장님하고 과진 대장님하고 저하고 4등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아까 너가 절실했어? 네가 진짜 1등 하고 싶었던 적이 있어라고 묻잖아. 근데 그렇지. 아니오라고 하잖아. 음. 물론 다른 계기가 돼가지고 1등을 다시 하고 싶어졌지만 그 지금 그러네. 나는 언니 내가 1등 하고 싶었던 개념 자체가 없었어. 여기 지금 과신 대장님은 본인이 지는 게 너무 싫고 꼭 1등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대결이 공평하게 시작이 된 게 아니네. 그렇지. 출발선상이 다른 거지. 다른 거네.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과 그냥 참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난 진짜 한 번도 무슨 그렇게 뭐를 잘하고 싶다든가 뭐를 해보고,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거지. 저거를 꼭 해야겠다라는 거는 아까 그 수영 코치가 얘기해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서 둘은 여기 그렇지. 다심 대장님은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그 순간 그냥 그런 지는 게 싫은 거잖아. 싫은 나는 거지. 지는 게 싫은 건지도 몰랐다니까. 나한테는 지고 이기는 개념 자체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냥 같이 하는 거지. 왜냐면 해야 되는 거니까. 체육 시간이니까 했어야 됐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또 체력장이니까 해야 되고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아쉬움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그런데 같아. 지금은 요즘 우리 아이들은 몇 등이니 몇 점이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잖아. 그거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또 대학교를 가고 또 그 점수 등수를 해서 또 취업을 하고 이러잖아. 그렇지. 우린 그렇게 피 터지게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안 했던 거야. 걔 중에 특별히 했던 애들은 1등을 한 것 뿐인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은 누구나 하고 다 막 1등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진짜로 누구나가 다 1등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 것 그렇진 같아. 않지. 지금도. 요즘은 만드는 것 같아. 누군가에 의해서 엄마가 만들 수도 있고 아까 영화처럼 엄마가 그래서 자기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 욕심 때문에 만들 수도 있고 또 미리 걱정하는 거지.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1등이 하면 아무것도 대학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어디를 뭐 진학하기 위한 미천으로 자료로 엄마는 미리 아니까 아이는 사실 그거 다 모를 거야. 근데 엄마의 욕심으로 미리 길을 정해놓고 엄마 욕심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니까 아까 그 엄마처럼도 그 아이가 수영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화를 내잖아. 그러니까 왜 포기하는지 물어보는 그 과정 없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거를 하려고 어떻게 했는데 하고 아이를 닥달하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는 엄마의 꿈이지 아이의 꿈은 아니야. 진짜로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뭐라고 했냐면 왜 네 맘대로 그만두냐는 그렇지.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건 맞는 말이야. 왜냐면 본인이 시켰잖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헤매고 있는 이유도 부모의 그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 욕심이 아니라. 진짜로 한 반에 50명이라고 치면 그 50명 중에 내가 정말 욕심이 나서 공부를 한다거나 내가 정말 욕심이 나서 학원을 간다거나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간혹 있지 아니, 정말로. 전부는 아니라는 전부는 거지. 아니지. 반은 근데 될까? 항상 반은 안 되지. 안될것 반은 같아. 안 되는데 보면
엄마들이 지레 먼저 항상 먼저 깔아주지. 먼저 준비시키고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일 먼저 포기해. 엄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12년을 달려야 되는 그 되게 긴 마라톤인데 항상 엄마들은 초반에 뭔가 결정을 내려고 하는 거지. 그 끝까지 가지 않고. 근데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까처럼 본인의 목표를 가졌을 때는 보기에도 일단 편안하고 누구라도 보기에 편안하고 또 서로 입장을 서로 짠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제 엄마 욕심으로 갈 때는 항상 불만이지. 나는 이런 목표로 너를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너는 열심히 안 해? 이런 거지만 이게 자체 동력을 갖고 가면 서로 짠하게 보면서 서로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 그 엄마가 본인 스스로가 아까 인정한 게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야, 결과가. 근데 또 아까 그 코치가 마지막에 그랬잖아. 엄마만 없으면, 당신만 없으면 될 그게 거라고. 정답이었지. 근데 마지막에 또 아이가 진짜로 혼자 했잖아. 그러니까 그 혼자 할 수 있게, 그렇게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실은 어른이고 엄마고 또 옆에 선생님이었을 텐데, 그거를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결국에는 남이 아닌 거지. 가장 싫어했던 남.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사람은 보이는 거야, 그게. 그렇지. 나는 막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엄마가 나 수영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랬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잖아. 나는 거기에 진짜 많은 얘기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욕심으로 했던 거에 대한 후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네 말이 맞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안한 감정도 있고 또 하지만 그냥 엄마는 엄마니까 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감정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을 때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내가 저 엄마 입장에 지금 저렇게 아이라고 물어봤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 난 그냥 나를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나는 미안한 마음이 더 많았을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고 안아주고 싶었어. 약간 그 장면에서. 근데 나는 아까 그 순간에 그 엄마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그 똑같은 위치에 그렇게 했고 아까 아이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의 나라면 나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해야 된다고. 이미 우리는 시작을 했고 너를 왜 지금은 너가 그렇게 물어보지만 나중에 다시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엄마 그래도 그때 시켜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네가 나한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나는 얘기했을 것 같아. 그렇게 울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아직은 걔는 아이니까 걔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내가 지나왔던 그 부분에 비하면 굉장히 작거든. 그럼 걔는 당장 눈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나는 그 다음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지금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그 시간이 지나고 네가 그걸 가져봐야지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해야 돼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나는 또 그 생각도 했어. 그 아이의 멍자국, 그 매맞은 자국이 사실은 그게 뭐 단순히 폭력이 아니고 지금은 아이니까 그렇게 때려서 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비도덕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하는 그런 부조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성인이었을 때 물론 그렇게 자란 아이가 아니고 이런 사회로 펼쳐봤을 때 만약에 이런 부조리 불합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서까지 엄마는 사실 목표를 위해서는 내 자식 만약에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거는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못 본 척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정말 사회에 이렇게 해가 되고 악이 되고 안 되는 건데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우리가 눈 감을 수 있는 부분인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너무 확대해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좀 잠깐 스쳤어. 나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 내가 만약에 그 엄마였다면 아이한테 그랬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엄마나 아니면 정말 그 주변의 어른들이 아이한테 해줄 거는
애들이 못 보는 방향성이 있잖아. 아이가 보는 건 지금 그만두는 방향 하나밖에 못 보잖아. 근데 우리가 애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만뒀을 때뿐 아니라 계속 할 때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놓고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 중에서 너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결국 아이가 책임질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렇게 가져야 되고 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른의 몫은 아이한테 어떤 지시가 아니라, 그리고 완전한 목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들을 내가 봐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알아야지만 애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여태 경험했던 걸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학부모에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아이와 아까 똑같은 얘기잖아. 오전에 했던. 부모는 아이와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그럼 아이가 중학교 되면 또 나는 또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며 또 아이에 대해서 어떤 코칭을 해줄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난 김연아가 떠올렸었거든. 그렇게 매번 넘어지고 아프고 결국 아이도 아픈 거잖아. 때린 그곳이 너무 아픈 거잖아. 근데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힘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자. 근데 그게 또 약해지면 그럴 때 우리가 좀 뭔가 또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되게 많은. 나는 아까 그 코치가 아이를 때리는 그 모습에서는 난 사실 그게 폭력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 드라마니까 우리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반대로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후회지. 그렇지.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 나를 때려서라도 붙잡아줬으면 내가 자기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메달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값진 건지. 근데 우리가 진짜 1등을 하는 것도 그렇고 꼴등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주 간절하게 노력을 하면서 1등을 하는 아이도 있지만 정말 그냥 자기가 가진 거에서 조금의 노력이나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또 1등을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 그러면 똑같은 1등이라도 그 값어치가 느끼는 게 너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아까 수영 코치는 자기는 너무 순탄하게 1등을 해왔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걔한테는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 선택을 했을 때도 그다지 그게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 값졌었는데 그때 누군가 나를 좀 더 채찍질하면서 해줬으면 그런 후회가 아니라 그런 미련이겠지. 그런 게 생기니까 그런 자기의 아쉬움을 이 아이에게 쏟아낸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아까 막 때리고 그러는 게 그게 폭력이라는 것보다도 또 다른 채찍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단순 폭력이 아니고 항상 그 때리면서 맨 마지막에 생각을 하잖아. 그치? 생각을 하고 때리고 그 아이도 자기 동생을 때릴 때 때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하는 그 모습이 순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 그 시대를 이렇게 한 세대씩 걸러가면서 이렇게 같은 동작을 하지만 사실은 이걸 의미 있는 채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본인들도. 근데 그거를 수용하기에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뭐 혼자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잘 됐지만 이게 원론적으로 딱 펼쳐놓고 보면 그러면 이런 결정을 요즘에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 요즘에는 엄마의 무모하게 그냥 엄마 욕심으로 얘가 잘하는 거니까 이렇게 끌고 가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한다기보다는 진짜 원론적으로 이렇게 정말 처음부터 얘기를 나와서 맞춰가서 어떤 목표를 만드는 것부터 그러면 드라마틱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그런 과정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죠.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녹음을 하는 것들, 책을 쓰고 싶어 하는 것들이 그냥 일상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읽고서 뭔가 좀 느끼는 어떤 시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 부모들은 분명히 도대체 어느 선까지 때려야 되고 어느 선대는 때리지 말아야 되고 또 어디까지 혼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안 혼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헷갈릴 거야.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물론 영화긴 하지만 좀 세게는 때렸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지금 그렇게 누군가가 때렸다면 어떤 좋은 이유를 대서라도 이해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그걸 보면서 저는 강신주 교수가 생각이 났었어요. 재작년엔가 한참 강신주 교수의 감정 수업부터 해가지고 감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되게 화두가 됐었고, 결국 그 이경규 프로그램에서 그게 뭐였지? 힐링 토크인가? 힐링 캠프에서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었어. 힐링 캠프에 왔던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직선으로 그냥 찔러버린 거야. 내 딸이 아빠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네가 그럼 아빠한테 해준 거 있냐? 뭐 이렇게 완전 굉장히 직선적으로 막 꼬집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 굉장히 아팠을 뿐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내가 아픈 거야. 거울신경세포처럼 청중처럼 내가 청중이 돼가지고 아우 강신주 교수 너무 센 거 아니야? 막 저래도 돼?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일파만파 장난이 아니었었어, 사람들의 의견이. 근데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 며칠이 지나서 댓글이랑 막 글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 강신주 교수가 그렇게 찔러놓고 나서 본인이 너무 아팠던 거야.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안 찌르고 좋은 말만 하면 그냥 다 아무런 자극 없이 사라지는 거야. 그냥 또 집에서 똑같이 번복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려면 여러분 뭐하러 왔냐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냐는 거야. 내가 여러분을 좀 아파도 찔러야 여러분이 좀 자극을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찔는 강신주는 그렇게 찍고 나잖아? 너무 힘들대. 본인이 힘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찔러버린 거야. 그럼 아까 그 아이가 그 맞을 때 이 선생님의 그냥 매라, 그냥 사랑의 매? 그래 좋아. 그거라고만 생각하고 맞았다면 글쎄 나중에 찾아갔을까? 아닐 거야. 이 매 안에 이 선생님이 이 독설 그리고 이렇게 아픈 거지만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이 느껴졌을 그렇지.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어디까지 손을 대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혼내야 되고 이 기준은 결국은 우리가 왜 내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애들 때릴 때 있잖아. 그건 안 그게 되는 정말 거지. 조심해야 돼. 그거는 아이도 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때리는 근거. 반드시 때리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본인이 되는 맞아도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게 분노가 되지 않고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지금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모가 내 자식인데 어디 그런 말이 있어. 그렇잖아. 그렇게 했던 이유나 근거나 명분이 있냐는 거지.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하는 거지. 주변 사람까지.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각자가 이게 정말 내가 얘한테 이럴 이유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그 기준이. 그렇지. 그래서 각자가 다른 기준이 있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또 막 영화 보고 막 열이 올랐는데 여기서 한번 끊고 또 네. 얘기하죠. 하나 둘 셋.